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트럼프 영상은 어제 제가 공지드린 대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시황 영상을 그래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시황을 왜 안 올려요? 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황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의 저항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원래 비트코인이 정말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약간 이러한 형태로 내려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게 국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자리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승세기 형태였는데 팡 올라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승세기였다가 팡, 상승세기였다가 팡, 이런 식으로 상승세기였다가 팡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뚫을 때도 그렇고 비트가 독주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지금도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아직도 사람들이 눌림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상 눌리게 된다면 어정쩡한 자리에서 올리는 것이 굉장히 베스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 저항을 맞았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눌리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알트들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도미넌스가 갑자기 팡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일요일이기도 하고, 항상 일요일은 조심해야 되는 주잖아요. 한 주가 만약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상승장에서도 일요일에는 좀 밋밋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일부 익절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익절한 금액의 일부는 출금을 아예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내가 팔았던 코인을 다시 사면 개수가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일부 출금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재투자해서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트가 마찬가지로 보면은 몇몇 알트들 빼고는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비트가 좀 빠지니까 얘네들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눌림목이 기회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빠질 때 한 번에 알트가 갑자기 팡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가 빠지는 거는 보통 알트가 더 빠지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더라도 이 정도쯤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계속 알트를 모아가는 게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경우처럼 이때처럼 갑자기 알트가 빠지는, 비트는 얼마 안 빠졌는데 알트가 엄청나게 빠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러한 상황으로 올릴 것 같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알트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도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관심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20년이고 여기가 2020년 12월, 그리고 여기가 2021년 고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때 심리와 그때는 여러분들 진짜 광기였잖아요. 이때와 비교했을 때 2024년은 별로 없고 가격은 훨씬 비트코인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고, 여기를 보면은 거의 지금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들은 가격이 오를 때만 관심을 가지고 내리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지금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낮잖아요. 근데 이거 오히려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야 결국 잘 오라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유는 뭐였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죠?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거래대금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그 거래대금 가지고 상승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거래대금이 많아야 엄청나게 불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상승, 이게 퍼센트로 봤을 때는 더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들어온 시점은 요때란 말이에요. 2011년 2월부터 4월, 5월 이때까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근데 사실 정말 많이 올랐던 구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 있다면 정말 기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이때 산 사람들 보고 진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개수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내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매도를 했어요 만약에 근데 생각보다 별 눌림 없이 갑자기 이렇게 탕 튀어올라요. 그럼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20% 정도만 덜면 돼요. 오르면 올라서 개이득인 거예요.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오늘 영상도 그렇고 최근에 정말 여러분들의 뽕에 차는 그리고 굉장히 진짜 어떠한 관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희망찬가를 영상으로 올려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가격이 떨어지고 알트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드렸죠. 소수의 관점으로 항상 접근해야 된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시즌 종료다. 50K 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쵸? 당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ETF 순입 증가 등 고래들의 매집 흔적이 관찰됐다. 좋은 매집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소수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소수예요. 아까 보셨죠? 개미들, 개인들 코인에 관심 없습니다. 다 어디가 있다? 서학개미들 엔비디아 사러 가 있어요. 관심 없어요. 미국 주식이 좋아. USA, I love 나스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코인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불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판때기가 코인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요런 지점들이 왔을 때가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빨간색이 때 굉장히 오랜만이고 요게 빨간색에서 초록색이 바뀌면 한동안 계속 어떻게 된다? 초록색이 뜬다. 지금부터 한동안 계속 초록색이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오른다 했을 때 이 추세선을 그대로 맞는다라고 하면 12만에서 한 14만 요 정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가야 그래 역대급 불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런 고점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전의 사이클이랑 이런 추세선들을 그었을 때 이 고점이 그 추세선을 보통 뚫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상승이 나올 거고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할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니까 만약 이렇게 선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총이 올라야 돼요. 이게 무슨 시총이냐?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시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돼요. 패턴 자체도 굉장히 좋은 패턴. 나스닥을 보면 이러한 커벤앤들 패턴 다음에 이렇게 올라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비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벤앤들 패턴 주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알트캡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계속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기 못 넘지 않았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냐? 알트장 이미 왔지 않았냐? 비트코인만 가지 않겠냐?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대중들이 몰려올 때가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불안에 떨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몇 달 안 가겠는데? 많이 가야 한두 달 가고 장 끝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는 해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소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투자, 특히 코인 투자를 사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ETF가 되면 사실 끝났어요. 저는 뭐 그전부터 사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ETF가 됐으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라도 관점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 있죠. 거기 보시면 앞으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통합 패권이 어떻게 바뀌네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코인인데 이거를 사기다라고 마냥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W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W라 하면
닷컴 버블 때 오기 전에 IT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W 기술. 그 제4의 물결의 핵심이 있지만 이 블록체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칠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만 자꾸 겸비하다가는 이거를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게 저는 진짜 앞으로의 세상이라고 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기술. 그래서 꼭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는 거래소보다도 개인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이게 전송을 한다는 건 반대로 거래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라이트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송이 된다는 거. 실시간으로 거의. 그렇죠? 이런 느낌이 우리가 만약에 다가올 미래라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굳이 거래소에 팔지 않아도 그리고 원화 또는 달러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다. 이 디지털 통화의 대변혁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통화로 할 것이다.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비트코인만 맹신하는 비트맥신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강력한 위치를 자리 잡을 것이면은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위치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희소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ETF를 출시한 거예요. 현물 ETF를. 그래서 이들은 물량을 계속 가져오는데 거래소에서 물량은 그럼 점점 없어지겠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루트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개인들은 나중에 뭘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ETF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뭐가 됩니까? 보유세를 계속 내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세금을 더 내요. 이거는 계속 희석이 돼요.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있지만 어쨌든 계속 뭐가 나간다? 매몰 비용이 나가요. 그리고 얘는 오래되면 또 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몰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보유하면 세금 내고 배당 받으면 또 세금 내고. 자, 그런데 비트코인 세금 내겠죠. 거래하면. 근데 내가 안 팔고 있으면 세금을 못 내요. 왜? 특정이 안 돼. 정말 소유라는 관점에서 이 본연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죠. 전송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냥 내가 들고 간편하게 넘을 수 있죠. 월렛에 보관해가지고. 그쵸? 하드월렛에 보관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일종의 특권처럼 영위할 수가 있다. 근데 CBDC가 되든 디지털 화폐가 되든 그쵸? 다 어떻게 된다? 우리는 통제사회가 된다. 그럼 여기서 나의 주권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산을 소유한다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있냐면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요. 자, 상품, 부동산, 지식재산 등을 토큰하고 있다. 그리고 실물 자산, 리얼월드 에셋. 이거는 다 결국 뭐다? 토큰화가 된다. 그러면 그 디지털로 다 대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패권을 누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결국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의 말을 들으면 그럼 비트코인 지금 사놓고 묻어놓으면 되겠다. 돼요. 그런데 항상 이 사이클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고점에서 80%, 90%, 70%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힘들다고 난리 쳤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면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지점에 왔을 때 다시 사서 개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끝내기 전에 매매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좀 더 나는 떠먹여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멤버십 오시면 이런 식으로 코인들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공해 드리고 저랑 이제 소통 그리고 브리핑까지 해드리니까 도움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